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진구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부산 진구는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산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갑과 을 두 지역구로 나눠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부산 진구 남쪽에 위치한 진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 한번 함께 하시면서 어느 후보의 어떤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부산 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부산 진구을 지역구엔 자유통일당 이종혁 후보도 출마했지만 두 분의 후보만 초청했음을 공직선거법 초청 기준에 따라서 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후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출마의 변을 담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까 10초 정도 남으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후보들께 1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본인 소개와 함께 내가 왜 이 지역의 적임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진구에서 나고 자랐으며 부산 진구가 삼선으로 키워주신 국민의힘 기호 2번 이현승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지역의 수건 사업인 범천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확정을 지었고 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개통으로 또 점포로 확장으로 황령산 터널 입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시켰습니다. 또 수정터널 상부공안 감곡의 공원을 조성을 해서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렸습니다. 미군 부대가 반환한 철도 부지를 정화시켜서 실내 수영장 등 가야계급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산시장 대통령과 함께 또 국민의힘 소속 시연 구의원과 함께 우리 부산 진구의 중단 없는 발전, 더 큰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국정이 안정되어야 민생도 안정이 됩니다. 그대 야당이 발목 잡혀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저와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현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가야동, 계금동, 범천동, 점포동, 부전이동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현 인사드립니다. 오르는 물가, 어려운 생계, 지역에 나가서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와, 먹고 살기 참 힘들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출생률은 떨어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 힘듭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점 일어나니까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 이현은 뿌리박은 일꾼이자 준비된 젊은 인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진구의 천지개벽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대 현안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인데요. 게다가 부산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등 출생 관련 3대 지표가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죠.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현 후보에게 2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생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문제, 이런 세대들과 함께 고민하고 제 얘기도 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20, 30대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고민들은 저출생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은 일단 주거 지원이라든지 출산 장려금 지급 이런 일들이 있지만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문제인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 그리고 경력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24시간 매달리게 됩니다. 출산 직후에는 2시간에 한 번씩 거의 아이들에게 그 밥을 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정책을 펼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선상에서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들의 고민들을 덜어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 답변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예,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38개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 해마다 최저 출생률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안정된 소득과 양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또 경력 단절 등 육아로 인해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희생을 보완할 그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겠다는 결심을 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정책보다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아가 힘든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양육 시간과 비용을 제공을 하고 유연 근무 등을 통해서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효율적인 보육을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을 하고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넓은 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직업과 직장에 따른 돌봄 격차도 해소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할 방안도 필요합니다. 저출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를 하고 일관된 정부 정책을 집행을 하고 또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부총리급 인구부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는 국민 인식의 대전환 역시 반드시 승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저출생 해결 방안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진구을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서로 묻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주도권 시간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30초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 이현 후보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우리 부산 진구는 부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관련 시설이나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현안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100년 넘게 자리 잡은 범천 철도 차량기 이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초선 시절부터 10년 연속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일하면서 이전을 확정시켰습니다. 또 제가 재선 시절에 이전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20년 6월에 BC 분석해서 1.5라는 그 높은 점수를 받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현 후보님 그 공약상을 보니까 범천 철도 차량기지를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혹시 그 이전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또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그 후보님께서 후보님께서 삼선을 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토론이 저는 정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삼선을 하신 그 의원님의 그 노하우와 저희 참신한 생각이 더해지면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철도 차량 정비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은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랑 정말 많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부지를 통해서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 여러 가지를 넣어서 거기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든 어떤 게 조성이 되든 항상 보면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주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공원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일자리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일자리 그 부지에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게 창출이 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약간 영업사원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머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 모두 행복하게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후보님께 그 제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원 조달 방안을 물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재원이 한 7,400억 정도 되고 그 부지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산시라든지 부산진구청, 코레일 등 많은 기관들이 서로 그 협의를 하고 있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전 절차를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부지에다가 금방 우리 그 이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땅을 팔아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니까 주거도 들어가야 되고 상업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차세대 우리 부산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추가로 또 별도로 또 다른 그 내용들이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 계획에 조금 차질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현 후보에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다른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후보 입장을 한번 여쭙고 싶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을 여러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의 언론이나 여러 번 물었는데도 구체적인 확답을 피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현 후보와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또 만약에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당론으로 이미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산업은행이 당연히 부산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는데 그 주체들에 대한 모든 조율이 조금 최대한 된 다음에 좀 잡음 없이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국회가 열리면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이걸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현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부선 도서관 폐쇄에 대해서 네. 후보님의 지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서면에 부전도서관이 이제 정밀 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아가지고 2022년 8월부터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부산 진구에 좀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소유는 이제 부산시 소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인 교육청이라든지 관할구청인 진구청 이렇게 잘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저는 국회에서도 그 역할을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지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금방 그 이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전 도서관은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이용했던 그 시립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 시설이 사실은 오래되어 가지고 좀 새로이 그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인가요? 부산시의회에서 재개발 관련 그 의결을 하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라라는 주문을 부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 다시 부산시의회를 비롯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원형보다는 일부 원형 보존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 더 적극적으로 또 나서 주셔야 되고 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지금 도서관이 지금 일시 운영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로 먼저 좀 도서관을 좀 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도서관 공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요즘에 우리 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부전도서관도 현대화를 하게 되면은 멀티 문화공간으로 재창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서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근처에서 어떤 공간에서는 뛰어놀 수 있고 청년들도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세대들도 책도 읽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공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님께서는 그 공간에서 어떤 공간들이 들어가면 좀 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전이동 동사가 매우 협소한데 사실 지역 주민들께서는 부전 도서관을 개발하면서 그곳에 혹시 부전이동 동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을까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복합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도서관 역할도 하고 또 주민센터 역할도 하고 그렇게 개발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지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이제 보면 놀이마루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부지가 조금 더 잘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 진구 을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이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탈바꿈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놀이마루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놀이마루 공간이 과거에 중앙중학교 부지였는데요. 그 부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와 또 우리 현재 부전 도서관과 다 연계를 해서 개발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한때 그곳에다가 우리 교육청을 지을까 하는 제안도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좀 유보 상태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와 시의회, 구청의 긴밀한 그런 소통과 연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시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님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0% 이제 국민의힘이고 그다음 구의원 같은 경우에도 반반 있겠지만
그 여야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았던 점은 부산진구 1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떠나서 항상 지역에 대한 고민과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원님과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여야를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진구을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부산 전체 빈집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빈집 증가는 안전사고와 또 범죄 발생까지 이어지는데요. 효율적인 도시 재생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 재생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현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저도 그 빈집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할 때도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 핵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빈집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빈집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률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새떼마을 사업이라든지 행복마을 만들기, 빈집 정비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저는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다르고 부산에도 구마다 다르고 같은 구에도 동마다 다르고 그 동에서도 위치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냈었고 부산시에서 또 용역을 해가지고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제가 아는 그런 빈집이 빠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무허가 주택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국회에서 할 역할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무허가 주택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만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은 그 부분을 고민해서 빈집과 무허가 주택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에 정확하게 맞도록 그리고 그 동에 그 위치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 공감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꼭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예, 그동안 우리 부산 진구의 그 노후 주거지역 개선을 위해서 셋덜마을 사업이나 유디 사업 등을 유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오래 방치된 그 빈집들은 경관을 훼손을 하고 또 치안 문제도 발생을 시켜서 오래전부터 빈집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재선이 되었을 때 국회에서 빈집 등 그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이거 제정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마련되었더라도 빈집의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또는 소유주 파악이 어려워가지고 정부가 강제로 철거를 하거나 돈을 주고 매입해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 외에도 민간하고 공공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저희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집은 주로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지역에 일부 남아있는 노령 거주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해도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 서울시에서는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그 주도를 하고 또 절차를 조금 간소하게 이렇게 해준다면은 정말 그 사업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낙후 지역을 빠른 속도로 정비를 해가지고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에 활력의 불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 기대됩니다. 우리 부산 진구에도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지가 많다고 봅니다. 저를 사선시켜 주신다면 제가 직접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부산 진구 나아가 전국적으로 신통기획 사업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은행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2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침체, 가계대출 증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경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안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정말 그 어려운 숙제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83% 수준이던 GDP 대비 그 가계 부채율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그 증가를 하면서 100%를 그 넘어섰고 지금 현재 그 4년째 세계 최대의 그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용이 7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가지고 연체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자칫 그 가계 부실이 은행 금융기관 부실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3월 신규 대출자 10명 가운데 8명이 고정금리를 택하는 그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 가용성을 함께 고려를 해서 대출 규제를 균형 있게 그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정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은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것을 미리 감안해서 대출 한도를 좀 줄인다는 것인데요. 이미 그 3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그 감소세로 전환한 걸 보면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강력한 가계부채 감축 노력으로 또 4년 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현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정말 이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고금리와 고물가,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각종 요인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기호 2번 후보님께서 이제 단기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외교적인 부분을 정말 크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이자 부담은 늘고 물가가 높으니까 그리고 소비가 다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장사가 또 되지 않으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과의 그런 외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좀 풀려야지 기업들도 조금 살고 그렇게 되면 돈이 선순환 구조가 생겨서 이런 가계부채 문제도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부동산 경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연착륙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 시스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 그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해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단기적인 것과 함께 펼쳐나가면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선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했는데요. 이번에는 상대 공약 검증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첫 번째 상호 토론과 같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는데요.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도 규칙을 아주 잘 지켜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수준 높은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도권 순서는 이현 후보, 이현승 후보 순입니다. 먼저 이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일단 저희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부산 진구일 지역이 1인 가구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어르신인지 청년인지 이런 게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진구을의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정책 수요를 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부산 진구는 서면 등 번화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원룸 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룸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도 많이 당했고 또 얼마 전에 안전 문제로 TV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돌려차기 희생자도 아마 우리 지역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가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또 사회 안전망 장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CCTV라든지 이런 방범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누군가가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알람을 울린다든지 좀 밝게 해서 좀 경고를 울리는 그런 시설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원룸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국가나 지자체에서 먼저 피해를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체 사기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또 1인 가구 중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1인 가구가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할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어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서 복지사가 또 직접 파견을 되어가지고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시고 또 요새 워낙 IT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손에 무슨 웨어러블 기구를 착용을 하면은 움직임이 조금 평소와 다르게 덜하게 되면은 신호가 울려서 혼자 계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안전한지 그걸 체크하는 그런 제도도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우리 젊은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많이 좀 보살펴야 되고 좀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비중이 좀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부분이 특정 계층 그리고 특정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그분들한테 조금 되지만 그것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잡히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최대한 소외된 계층이 없이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 진구에 280개의 경로당이 있고 우리 을 지역에만 한 절반 가까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평소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왜 이런 혜택을 못 받는지 다른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과 거기서도 이제 소외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허가 경로당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보면은 구석구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허가 경로당이 좀 많이 있는데 실제 구청에서 지원도 안 되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관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고, 다른 여러 독지가라든지 복지단체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좀 더 우선적으로 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두 함께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산진구를, 그래서 부산진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 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5분의 주도권 이현승 후보에게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아까 산업은행 이전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법 개정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산업은행법 4조 1항 본사는 서울에 둔다라는 조항을 본사를 부산에 둔다, 아니면 아예 그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우리 부산에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1대 국회 마감하기 전에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면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현 후보님께 공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이현 후보께서는 2018년하고 2022년 시의원에 두 번을 나오셨습니다. 근데 2018년도 시의원 나왔을 때 공약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행이 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행이 되지 않은 공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양터널 통일의 폐지란 이런 부분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고요. 또 도심 철도 시설 부지 이전 이런 문제는 시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과연 시의원의 힘으로서 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후보님 수정산 터널 위 상부의 강곡의 공원 아시죠? 네. 지금 가보면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주부들 또 애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굉장히 즐기는 공간입니다. 근데 2022년도 우리 후보님 공보물을 보니까 후보님 성과로 수정산 터널 상부공원을 조성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시의원으로서 후보님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강곡공원 조성에 기여를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수성탕 터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2억 들어가고 시비가 124억, 그리고 구비가 2억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강곡의 공원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수정산 터널 관련한 추경이 여러 번 이렇게 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설계도를 하고 이제 국비를 타고 시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계도 부분에서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이 평면도랑 이런 게 조금 빠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면도랑 투시도랑 다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설계도 다 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보니까 처음에 국비 한다고 이걸 올릴 때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추가로 하려면 시비를 좀 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시비를 추경으로 더 많이 하는 현안이기도 하고, 국비랑 시비랑 갔을 때 시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국비는 102억인데 시비는 124억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의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설득을 하는 과정을 가졌고, 결국에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정말 감사했던 게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그 예결위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셨었는데 모두 찬성을 해주셨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네.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도시활력 증진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4년 8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토목공사는 2018년 6월에 끝났고 2018년 12월에 기계공사 등이 완공이 되었고 조경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이 사업은 사실상 계속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보면은 2018년까지 그 예산이 다 끝났어요. 예? 이현 후보께서는 2018년 6월에 당선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남아있는 거는 마무리 조경 상부 그 정도 이고 그 예산도 2019년 예산은 15억 7천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10억은 전년도 교부세가 이월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에서 우리 시의원님께서 마무리해서 조금 역할을 하셨는 건 모르겠지만은 계속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기여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 시설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애용을 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도 매우 뿌듯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 함께 즐기시는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뜨거운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경력 단절 여성이나 노년층은 구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부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할까요? 후보들의 지혜를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현승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중에서 10인 미만 사업체가 89.1%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부산에는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크게 육성을 시키고 또 유수의 국내 기업들을 우리 부산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부산 일자리 정책의 핵심 중점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지만은 부산시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 소재 26개 회사가 4조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8,644명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역대 최대의 투자 유치 성과 및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20년 이내 최대의 청년 고용률, 역대 최대의 여성 고용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가지고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또 지역 인재 업무 채용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좀 인프라를 좀 더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장 뜨거운 현안인데요. 미래 혁신 지구로 조성될 범천 철도 차량 기지의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을 유치를 해서 문화 콘텐츠 허브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겠습니다. 또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서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 대학 내에 청년 혁신 창업 공간을 유치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경력 단절 여성 노년층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 후보의 일자리 해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2분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청년 일자리 그리고 부산의 일자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정질이랑 5분 발언을 했던 게 센텀이지구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산업단지로 많은 일자리가 들어왔어야 됐는데 용도를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형태로 많이 변모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산에서 지금부터 개발되는 그런 부지들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범천동에 이제 철도 차량 정비단 부지가 있는데요. 방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이 부지는 꼭 우리 미래 먹거리 그리고 그런 것에 남겨둘 수 있도록, 그리고 센텀시티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시의원 때 이제 부산교통공사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점포 메트로 청춘 드림센터라는 것을 개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그 부지가 사실은 상업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지하 상가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제발 이 땅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협의가 다행히 여러 가지 기관들과 잘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공간으로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가슴 아팠던 것은 공간만 있는 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꿈을 펼치고 성공을 해서 나가고 그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4년 계약직이라 그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역 현안, 공약 검증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후보께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하시면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픈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들 마무리 발언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젊고 패기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호 1번 이현에게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야, 계금, 범천, 점포, 부전이동 주민분들이 있으면은 이현에게 꼭 한 표 부탁드린다고 말씀 부탁드리고 함께 외쳐주십시오. 일단 한번 찍어보자. 일단 한번 뽑아보자. 일단 한번 믿어보자.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부산 진구을, 그리고 부산, 미래가 촉망한 대한민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월 6일, 7일 사전투표 해주시고, 그리고 4월 10일 꼭 이현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수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1분입니다. 예,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대 야당에게 발목 잡혀 있는 그 윤석열 정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일의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함께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실현이 됩니다. 우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사선이 되면 집권 여당의 중진 언어로서 결자 해제의 마음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산 진구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범천 철도 차량 부지를 새로운 4차 산업 운화 중심의 미래 혁신지구로 만들겠습니다. 가야계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실내 수영장을 짓고 동천에 명품 둘레길을 완성시켜서 건강한 부산 진구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주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든든한 국회의원 국민의힘 기호 2번 이현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산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진구을 후보자 토론회 열띤 토론 함께 해봤습니다.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끝까지 선의의 경쟁 펼쳐주시고요. 오늘 나눈 이런 얘기들이 더욱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요,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 낮 12시부터는 김혜갑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